안녕하세요. 한의사 최주리입니다. 데이바이데이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이슈입니다. 한 번씩 환자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소화는 잘 되는데 너무 가스가 많이 차요. 그리고 방귀 냄새가 지독해서 내시경을 받아봤는데 깨끗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방귀를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기능성 소화불량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고 정상 세균총에 좋지 않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이 방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이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방귀입니다. 2019년에 나온 리뷰 논문을 보면 장내 세균과 장내 가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유튜브를 보면 포드맵 식단이라고 해서 방귀가 심한 분들이 금해야 될 그런 식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된다든가 생양파, 생마늘이 안 좋다라는 정보들도 있고요. 그러나 방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구성에 따라 어떻게 식단을 또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변비 경향이신 분들의 잦은 방귀와 혈사 경향이신 분들의 잦은 방귀는 그 식단법이, 해결 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 방귀라는 것이 개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체질에 따른 식단법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또 방귀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안으로 흡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흡수 기능을 높여서 방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계속해서 방귀가 나오거나 방귀 냄새가 지독하신 분들은 오늘 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55세 이상이신 분들이 원래 가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방귀가 많이 나오고 소화력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별다른 이상 없이 기능적으로 하루에도 20번 이상 방귀가 나오거나 냄새가 너무 지독하신 분들은 바로 장내 세균의 문제입니다. 그럼 방귀의 구성 성분 먼저 알아볼게요. 가스 성분 중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는 공기를 통해 들어오지만 수소, 메탄, 황화수소와 같은 기체는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사진에서는 흥미롭게도 장내 세균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장벽을 통해 그 가스가 흡수된다고도 알려주는데요. 정상적으로는 잘 흡수가 되고 있다면 방귀를 자주 뀌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가스가 잘 흡수되는 방법은 영상 뒤편에 알려드릴게요. 방귀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스들이 있지만 임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수소와 메탄이에요. 수소가스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장내 세균이 과증식될 경우 진단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락톨로우즈라는 장내에서는 흡수되지 않은 당을 먹고 얼마 만에 숨으로 섞여 나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보통은 2시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90분 안에 숨에 수소가 섞여 나오면 장내 세균이 과증식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수소는 탄수화물의 불완전한 대사 이후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고 90분이 안 되는데 막 배가 부글거리고 가스가 나온다면 소장내 세균이 과증식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 예민해요 라고 하면 포드맵 식단이라고 해서 장을 자극하는 탄수화물은 먹지 못하게 하는데요. 포드맵 식단이 식이섬유가 많아서 마이크로바이옴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분해될 때 수소가스의 비율을 올리기 때문에 장을 자극해서 가스도 늘리고 설사를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메탄가스의 비율이 높으면 변비 경향으로 빠지기도 해요. 메탄가스가 반대로 장 운동을 저하시켜서 변비를 만드는 건데 나이가 들면서 메탄가스의 비율도 올라가고 변비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귀가 심하신 분들 중에 포드맵 식단을 금지하라고 해서 금지를 했는데 이분이 수소 비율이 높아서가 아니고 메탄 비율이 높고 변비 경향이신 분들이라면 포드맵 식단을 줄인다고 방귀가 주는 건 또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정리하면 제가 맨날 드리는 얘기들이죠. 몸에 따라 식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꿀방귀가 아니고 냄새 나는 방귀는 황화수소라는 가스 때문인데요. 보통 고단백 식단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높게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방구 냄새가 심하신 분들 중에 고단백 식단을 하고 계신다면 단백질의 비율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런 종류들의 가스를 만드는 세균들이 많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혀를 보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설진이라는 방법이죠. 혀의 상피세포에 백태가 짙게 끼어 있다는 것은 세균과 진균의 대사 산물과 염증이 많이 있다라는 증거인데요. 만약에 백태가 있으면서 황색이 끼어 있다면 색소 형성 세균에 의해서 변색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식단 조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탄산음료. 특히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먹을 경우에 방귀의 원인이 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다이어트 콜라 많이 드시죠? 제가 소장의 세균들은 흡수되지 않는 탄수화물을 먹이 삼아서 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다이어트 콜라의 수크랄로스나 솔비톨은 우리 몸에는 흡수되지 않지만 장내 세균에게는 100% 흡수되는 녀석들인 거죠. 만약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인공 감미료가 섞여져 있는 음식을 드신다면 역시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지방, 고단백 식이가 문제가 됩니다. 잦은 방귀나 냄새나는 방귀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식단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장에서 지질이 소화되기 때문에 이 지질의 양이 늘어나면 소장 내의 세균의 비율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고지방 식이에서는 뮤신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막과 세균의 간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균은 면역 반응도 만들고 장 운동에 영향도 미치고 또 장내 세균도 증가시킬 수가 있게 되죠. 즉 식단이 너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있다면 탄단지 식단의 비율을 적절하게 다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식단, 저탄고지,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정리해드린 두 가지는 가스를 만드는 원인을 줄여주는 거였어요. 그럼 소장에서 가스를 잘 제거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위에서 살펴본 리뷰 논문을 보면 장내의 왕성한 혈류량이 이 장내 가스를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생강차도 장내 혈류량을 늘려주죠. 논문에서는 시나몬 계피차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차요 하시는 분들이 가스까지 많이 나온다면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도 방귀를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방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이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